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 금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수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로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원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정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정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께서 아주 좋은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65세입니다. 그죠? 만 65세에 딱 도달한 사람한테 이렇게 1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65세입니다. 그 65세, 이는 전체 답니까? 65세 이상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전부 다 그게 울산에 지금 있는 게 이게 1차 년도 9,711명 맞습니까? 예, 9,711명 정도. 이거 한 번만 주사하는 거 아니고 그럼 해마다 매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도 이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영구 면역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65세에 도달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용이 드는 게 1년에 한 6억 9천만 원 드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당초에 제가 생각하는 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랐는데,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거, 기초수급자는 이중수에 아닙니까? 이중수에. 우리가 모든 정책을 이렇게 각종 조례라든지 정책 보면 기초수급자가 오히려 일본 차상위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복지, 문화, 시설 모든 게.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울산시가 지금 복지 분야라든지 다른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이렇게 그 조례를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 기초수급자는 다 들어갑니다. 예? 이게 보이지 않는 복지비에 잡히지 않는 이중 복지비라고 저는 지금 다 판단하는 그런 건데 이중 수혜 아닙니까 이게 이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제 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들이 지원하는 거는 전부 다 저 법률적인 근거가 다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는 한에서 저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니 포진은 국가에서 충분하게 의료 시혜를 지금 이분들한테 의료 보호를 다 해주잖아요. 다 해준다 아닙니까? 안 해줍니까? 기초연금 저희를 드리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도 아니 기초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기초보호자하고 생계보호, 주거보호 다섯 개 보호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도 의료 생계보호하고 의료보호 또 급여 주거보호 다 대상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니 저는 기초수급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65세 우리 울산 시민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자를 그렇지 뭐 12만 얼마입니다. 그죠? 13만 좀 됩니다. 13만을 계산되면 총 비용을 다 대봐야 한 156억이 들어요. 다 지금 살아있는 뭐 처음 다 해도 156억입니다. 156억이에요. 근데 사실상
65세 60세에서 70세까지는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은 거의 안 나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영양이 빈약한다든지, 그다음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다든지, 그다음 활동력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70세를 잡고 우리 울산 시민을 전체적으로 울산 노인들이 그죠? 70세를 이렇게 다 하면 70세부터 울산 시민 보편복지로 나가서 모든 시민을 대상한다 해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년에 156억인데, 그죠? 156억입니다. 한 70세를 해가지고 울산 시민 65세를 한다 하더라도 한 15억, 20억 정도만 하면 이분들한테 울산 시민 다 줄 수 있어요. 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 때문에 바꿔야지 그러면. 저희들 그 재정이라든지 여건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65세도 기초수급자로 한정했지만도 저희를 조금 더 이제 다음 뭐 하다가 조금 더 발전되면은 조금 더 저희를 더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니 하겠습니다. 내가 계산했던 거는 70세를 계산해서 울산 시민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하니까네 한 만 원이니까네 한 20 연령 대의를 그 데이터를 그 테이블을 뼈보니까네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만 투입하면 그거리라 하면 1년에 우리 울산 시민들 거의 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의원님 너무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저희도 감안해야 되고 재정 여건 이래 가지고 좀 일단 해보고 여러 가지 또 반응도 보고 그래 일단 먼저 그 영시한 그 기초 수급자부터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이분도 70세 울산 시민은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행해보고 조례가 시행해보고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도 조례 또 개정하시면 됩니다. 개정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시혜폭을 좀 더 이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한 2배 정도만 확보하면 울산 시민 70세 일반 그 시민 70세를 연령을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테이블을 잡아보면 이게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만 해버리면 울산 시민 대상 포진은 거의 다 끝나요. 예,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저도 이해는 되는데 또 그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또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먼저 해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한번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울산 시민도 좀 더 이렇게 시혜폭도 확보되고 지금은 복지가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 지금 기초수급자 아닌 분들이라 해서 그 사람 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생활이 다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들 옥동에 사는 70세 노인분, 뭐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자기 집만 번들어 하나 갖고 있지 이런 정도 예방접종을 맞을 행편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혜폭을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을 구태여 이중복지의 그 논란이 있는 이런 정도까지 해서 자꾸 이렇게 시혜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편적 복지 문을 확대해가지고 70세 이상을 끊어서 이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해버리면 저는 울산 시민들이 대상 포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이라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금 보편적으로 다 접종하자라는 손정학 위원님 말씀을 드려서 보면 70세 이상으로 하실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또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하셨으니까 저희들 70대 이상도 하면 저희 전반적으로 인원수하고 또 그래 했을 때 또 이렇게 예산하고 저희들 장기적인 플랜에 가지고 저희들 한번 자료를 뽑아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자료를
과에 요청을 하셔갖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소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국장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제 입법이 되고 난 후면은 그 의료공단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 동사무소까지 이런 연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저희들 이제 이 조례가 되고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희 각 구군 보건소를 일단 먼저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각 구군의 그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연금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를 또 발굴하고 또 그분들도 모시다가 접종하고 아마 그런 어떤 체계 시스템은 저희를 갖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입법 의뢰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들 계시지만 이분들도 이미 백신을 맞은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황이나 이런 걸 예. 가지고 추계를 했을 거예요. 예, 기초자료를 근데 추계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냥 인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요 조례가 통과되면은 구군에 저희들 이제 공무원이든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그 기초생활 수업 중에서 대상 포진은 저희 맞은 사람도 하고 안 맞은 사람 저희 기초조사를 또 충분히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해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네, 절차를 좀 밟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기 충분히 예, 공부도 아무리 하고. 정부도 홍보나 이런 예. 과정을 제대로 못하면은 시민들한테 직접 와닿기 어렵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홍보하는 방법이 하고 그 체계를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시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울산 시민이 응급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응급 상황 시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건강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민이 응급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오더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응급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숙기 시경안전과장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 시민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 응급의료 시행 계획 시행,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구조 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조례안은 지역 내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응급의료위원회 운영, 구조 응급처치 교육 등 지역사회 응급의료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시현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시현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시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노인이 쓰러졌는데 손목에 차고 있는 그 디지털 기기가 그 쓰러진 것을 911로 바로 이렇게 송신하는 그런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구했다든지 또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응급 센터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발신을 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왕왕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이 사실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응급 의료 지원 부분에서 첫 번째 가장 초동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발견의 중요성인데 사실 그 노인들이나 또 어린 어떤 그 아기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그 주변에 만약에 누가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응급 상황에 처할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목 이게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한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 응급 의료 또 지원 뭐 이런 부분에 좀 적용을 하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시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추경 때 또 여기 예산이 좀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응급 알림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 집안에 또 심장 박동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응급 알림 서비스에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양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요번에 3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320대 정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하고 뭐 관련 같은데 그와 관련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어떤 시범 케이스가 있는지, 특히 치매 환자분들한테는 치매 환자분들도 또 이렇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 장비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저희도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고 추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의학안전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응급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다 합해가지고. 지금 근역응급의료센터가 울산대학병원에 있고요. 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금 동강병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5개 해가 총 7개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병원하고 우리 굿모닝하고 서울산 보람병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해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해마다 얼마쯤 됩니까? 그게 이제 평가를 하면은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금액이. 그럼 응급센터에 우리가 의료기기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하죠. 예, 평가 지금 현재로는 기기 지원하는 건 없고요. 울대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돈을 우리가 해마 한 5억 정도, 옛날에는 한 5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올리라는 이익이 지금죠. 5개년 비용 추계가 있는데 예. 19억 8천만 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죠? 예. 해마다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주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추계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별도로 이 조례에다가 더 드는 건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없죠, 그죠? 없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한번 이야기할게요. 방금 우리 장윤호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 기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한 15년 정도강 전에 각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일반 65세 이상 가구에 동사무소별로 비상극이 있었습니다. 중구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작동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서가 달라. 그거는 어르신 복지과에서 이제 업무가 되어 가지고 아마 통계에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 그 장비에 대해서 저희 바로 어르신 복지과 이야기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아주 최신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 응급 알림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그 시스템도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별도의 기계가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기초적이었지만은 15년 전인가 그때 65세 이상 동거노인뿐만 아니고 일반 노인 가정에 그렇습니다. 있는 집에는 그걸 그걸 해가지고 응급이 시험 바로 눌리버리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바로 이렇게 응급센터가 오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119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지금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히려 더 기능이 더 발전되고 강화돼 가지고 더 나은 기술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번에 추경 때 저희를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럼 별도로 있죠. 보급되고 그 자료를 있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네, 예. 어르신 복지과 현황 자료를 좀 이야기해가지고 부탁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시스템도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손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학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저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이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가 어떻게 반영될 거냐 이런 이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거고요. 과에서 준비를 해주실 때 예를 들어서 응급 의료 장비가 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 있으면은 좀 더 빨리 쉽게 다가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좀 조례에 과에서 논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첨부를 좀 같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응급의료 기관이 보유하는 장비하고 그런 걸 예. 저희들 다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전체 의원님들 다 공유 네, 좀 맞습니다.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시현 의원님 우리 조례 또 해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보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은 응급의료 지원단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지금 감염병 관리 지원단도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도 운영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는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응급의료 지원단도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조례에 나온 대로 저희들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예. 지금 구상 중에 있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또 조례 근거가 또 마련돼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응급의료 지원단 또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지원단이 또 이래 설치해서 운영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어 보면은 독신자가 앞으로 많이 지금 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또 고령 사회를 또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앞으로 응급 환자가 많이 또 발생이 예상되는데 특히 또 여기 보면 심뇌혈관 환자, 치매 환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런 응급시에 즉시일에 또 이런 응급의료센터하고 직결될 수 있는 구조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또한 지금도 심뇌혈관이라든지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거는 각 구군에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교육 홍보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응급 발생일에 처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은 필수적으로 좀 많이 인식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지원단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손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18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조례안 제5조입니다. 인구정책 시행, 인구교육, 인구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 방향 설정 및 우리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환경복지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 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 건강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 방향 설정 및 우리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인구정책의 시행, 인구교육,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지역 내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몇 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시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미영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울산의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명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인구는 지자체 인구는 그 지자체의 힘입니다.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그렇게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조례 내용을 먼저 전에 우리 울산시는 정말 이 인구에 대한 그 조직 부서가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타 시도 비교하면은 그부터 한번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제 저희들 인구 이야기면 학계 출산율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계 출산율 0.98%이지만도 우리 시는 지금 1.13% 약간은 좀 전국 상에 비해서 좀 낮은 측면이 좀 나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도 지금 우리 인구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인구가 곧 그 힘이고 또 인구가 있어야만 울산 강릉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도 그러나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런 조례도 하나의 그 인구를 또 저희들 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또 계기가 되고 이런 조례가 지금 저희들 울산시는 지금 이 처음 제정되는 게 늦은 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진작에 제정돼 가지고 인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저변적으로 인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인구 정책이 한 부서의 한 개의 한 팀의 조직만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현재 조직 부서의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116만 이렇게 담당하는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현황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인구 정책을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도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 보시면은 몇 년도에 뭐 120만 목표, 150만 목표를 하겠다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기본 계획은 반영을 시켜놓고요. 거기에 잇따르는 다른 정책을 반영을 안 시켜주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뒤처지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제 우리 개가 인구 개가 하나 있는데 개도 모자 보건 업무도 같이 또 개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좀 여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인구 문제는 의원님 지적한 시행청에서는 어떤 하나의 시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도시계획 모든 게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지인구 정책과가 사실상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여력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들 인구 출산 관련 업무들 과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느냐 우리들끼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우리 부서에 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복지의 차원에서만 이 인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국에 있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기조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는 단체장과 그리고 각 부시장, 국장님들의 그 마인드죠.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를 뭐 하겠습니까? 그죠? 기존에 우리가 산업도 중요하겠지만 산업이 형성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산업도 되는 거고, 그죠? 또 경제가 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데에서는 전혀 우리가 시가 그만큼 이제 이때까지는 너무 등한시해 왔다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막 공장만 짓고 땅만 개간해가지고 산업단지 만들고 이러면은 무조건 인구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너무 치중이 돼 있었잖아요. 사람이 살고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주 조성을 해줘야 복지가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 하나만 보고 단편 일률적으로 거기만 너무 치중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울산에 없기 때문에 젊은이 떠나는 거죠. 예. 그러면 울산에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복합적인데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자리를 울산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 조례를 안에 보니까 인구 교육이란 또 위원장님께서 또 연하시던데 나 참 아주 우리가 진작 이런 것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 내용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물론 경제라든지 도시계획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게 시민들의 인식 전환, 교육, 인구 교육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진작 좀 만들어졌으면 또 이런 것도 이것도 인구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해서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만 고민할 게 아니고 많은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저도 참 조례가 늦은 감이 참 잘 되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 조례에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야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모든 부서에 우선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 중에 최상위에 인구 정책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뭐 우선순위 정책 사업 중에 최하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구 정책 종합계획 수립만 하고 마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네. 예, 제가 덧붙여서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게 한 몇 개월이 됐는데요. 그 인구 정책이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되면서 심각한 과정에서 조례가 이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그 발의하게 된 배경이 인구 정책에 대한 제대로인 현 상황을 알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례가 있어야만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한 정책이나 아까 전에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여서 이제 연구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을 세운다던가 또 정책을 이제 그거에서 정책 시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구 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 맞춤형에 맞는 나름대로의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여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장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미영 의원님 뭐 또 부산까지 부산 투혼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재 현장에서 참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이런 조례도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좀 이게 너무 인구 정책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사실은 구체성이 없어서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거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외지로 우리 인구가 순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부서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의 칸막이 없이 울산시 차원에서 이제 그 종합계획은 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주간 부서로서 핵심적인 뭐 어떤 슬로건이나 좀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1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조를 출산 장려 정책에 퍼부었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온 것은 최악의 출산율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향후에 50년 안에 또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어떤 전망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이게 비관적인데 지금 울산시도 사실은 이런 다양하고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부서별로 있는 이런 특히 인구 정책 이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단순합니다. 사실은 왜 출산을 안 하느냐 하면 애들을 키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이런 발상이 그 짝에서 주는 걸 차라리 그냥 요즘 애도 많이 안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시에서 키워주는 쪽으로 키워준다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북유럽이나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출산 시부터 뭐 출산용품부터 또 유아부터 사실 여기 보면 사실 몇 가지 단계만 고치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사실 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좀 저도 좀 이게 이 조례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도 걱정도 되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문제의식 우리가 다 공감하고 지금의 어떤 이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 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대안을 한번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현우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께서 우리 울산의 그 가장 문제점을 이렇게 아젠다를 던져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여선 말하는 인구 정책이라는 건 꼭 출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학교 출산이 올해 한 1점 몇 프로 됩니까? 저희는 1.13 정도 됩니다. 1.13. 예. 1.13이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의 출산 0.98. 예? 0.98입니다. 0.98. 예. 조금은 넘는데요. 우리가 울산의 평균 연령이 41세라는 거 알죠? 울산에 그죠? 예. 평균 연령이 내가 잘 알기는 41세쯤 되는데 우리는 그나마 좀 이렇게 젊어가지고 그래도 아주 가임이 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1.13이지 가임률이 낮는 뭐 경주점이라든지 전주 이런 고도의 도시 되면 아마 우리 똑같은 0.94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8 정도.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가지고 과연 여러 그러니까 우리 복지 여성 건강국에서 이 업무를 소관해서 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출산, 그다음에 순인구 정책, 유입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죠? 그 붙여가지고 청년 정책,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정책이 그 경제 분야가 같이 붙어야 되고, 그죠? 예, 뭐 이 관련해가 종합적으로 세트가 되려면 아마 종합 정책에도 아마 그런 게 다 담겨져 있긴데 그걸 인구 복지 여성 건강국에서 이걸 아젠다를 감아지고 과연 핸들링 했을 적에 실효성 있게 각 부서가 그죠? 그렇습니다. 출산, 육아 뭐 이런 거는 이어서 하겠지만은 나머지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 하겠지만 문화 뭐 등등해서 이거 위에 다른 종합적인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아젠다를 감아지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 여기에 관련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야 이 조례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장윤호 부의장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해줘서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구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우리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갈 때 경제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가만히 있어 외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구를 받쳐준 부분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제 문제는 안 돼.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출산도 안 좋으니까 경제하고 출산 이런 문제가 같이 이제 혼합돼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 회의하다 보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또 각종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맞춰 도출되면은 이제 어떤 대안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히 뭐 또 이걸 기획실에 또 한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은 안 되지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면 또 좋은 대안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출산과 뭐 관련된 이런 정책은 각종 기관들에서 많은 보고서가 수없이 쏟아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키워드를 갖다 키스에 한 땡 때리면 출산 인구 크면 쫙 나옵니다. 그걸 테이블을 잘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울산의 그 현실에 맞는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서 단 1%라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 그 한 5년 차이를 감수하고 있는데 또 뭐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해 주시고 사실 그 인구의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제주도 세종시 빼고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참 보면은 매년 감소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 그 참 정책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또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전국 8도에서 뭐 그냥 뭐 자발적으로 일자리가 있으니까네 유입되고 했는데 지금 뭐 3대 주력 산업이 다 이러면 너무 어려운 울산 뭐 경제 여건 때문에 거의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뭐라 해도 울산에 일자리만 있으면 뭐 인구 유입은 자동적으로 막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 여성 건강기관의 울산시 전체 우리 각 그 국장님들 이래 가지고 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또 일자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울산 인구는 늘어나게 돼 있고 또 기존적으로 뭐 아까 뭐 출산에서부터 임신, 결혼, 임신, 출산, 또 뭐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뭐 고령 친화도시, 뭐 이래 여러 가지 연계가 되지만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뭐 참 세수는 적고 뭐 지원할 거는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 복지 인구 정책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한 몇 가지나 있죠? 일단 저희가 2016년부터 인구 증가 대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도별로 일단 시행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부서 것만 아니고 시 전체로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드리면 일단 출산 관련해서 이제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출산 지원금 일단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이제 난임 부부, 난임이 이제 출산이 어려운 그 가구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최대 한 17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둥이라 해서 이제 둘째 이상 18세 이하 둘째 자녀 한 명만 있어도 저희가 이제 다자녀 가구라 해서 각종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도 셋째 이상은 수도요금을 저희가 또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부터는 다둥이 렌트카라 해서 다자녀 가구에 이제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소형차로 다니면 좀 힘드니까 이제 그런 렌트카도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올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또 세우겠지만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부서 단독으로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도시국에서 이제 주거 TF팀에서 청년청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그 주택 지원하는 TF팀도 구성해서 저희가 TF 회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인 걸 좀 더 담아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인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출산하고 그다음에 전입이 많아야 인구가 느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망보다는 출생이 울산이 그래도 조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전입보다는 전출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수도권으로 대부분 가면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청 도시국하고 도시계획 쪽에서 이제 청년청까지 좀 이제 정책을 좀 수립하자는 걸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지만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일단 유출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복지 인구 정책과에서는 뭐 이래 출산 부분 한정된 부분에만 이래 또 이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뭐 우리 저 국장님께서 네. 이거는 뭐 이 국외 여성 복지 여성 건강국 문제가 아니고 인구 정책이 이 시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큰 틀에서 네. 뭐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네. 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업이 4개 분과에 4개 분야에 90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 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이래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조례가 뭐 이래 뭐 제정되면은 종합적으로 좀 이래 여러 분야 뭐 이래 실질적으로 뭐 우리 울산시 도심에 밀집된 이 도시 계획보다도 또 때에 따라 다양하게 외곽 지대에 그렇습니다. 외곽에 있는 사람 또 인구들이 울산시에 또 정규 여건이 좋으면 유입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 개발도 해줘야 되고 네네. 또 기업하기 좋은 또 예. 여건을 또 조성 마련해줘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해가 이래 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우리 복지 인구 정책과에는 다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미영 의원 이 조례 이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네. 이 종합적으로 울산에 살기 좋은 울산, 기업하기 좋은 울산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를 제정되면은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융복합적으로 저희들 우리 출산이나 결혼도 중요하지만 또 의원님 말씀처럼 외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기업 살리기 운동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가지고 인구가 좀 한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 노력하고 그런 마인드로 지금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그 한 가지 좀 지금 그 저희가 다 이제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듯이 이게 지금 그 우리 복지 여성 건강국에서 과연 이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느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 인구가 잘 안 느는 게 조직 구성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번에 복지 여성 건강국이 분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분국을 하면 조직 진단도 할 거고 또 그 각 부서의 그 업무에 대한 부분도 다시 어떤 재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기회에 기조실에다가 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맞는 게 적합하다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그렇게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게 인구 정책이 중요한데
복지연구 특히 이제 우리 복지인구 정책과장님 저는 복지하고 인구하고 이렇게 이게 뭔가 이게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 부분은 정말 기조실 쪽으로 가는 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전체를 좀 컨트롤하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직 진단할 때 좀 건의를 해주시고 그 시점이 되면 저희 위원회도 좀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부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으니까 부의장 힘을 믿고 저희들도 조직부서에 가가지고 좀 부의장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인구정책의 기본은 복지, 주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살 곳이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오고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를 했으면 합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4일 10시 30분부터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